문제 있으면 나중에 또 뭐 보시면 되고요. 예, 예. 화면을 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갔을 것 같은데, 여기 5번째 숙제.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 수업할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그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시계. 그래서 그거를 뭐 숙제가 되었고요. 그 시간 정보를 이제 UART 시리얼 통신 이용해서 그쪽으로 PC 쪽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런 뭐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빨리 공부를 하면 뭘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마 이쪽 앞쪽까지만 커버를 했고 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다시 이제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인터럽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xception이라는 게 있는데 exception의 뭐 좋은 예는 undefined instruction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undefined 명령어. 그다음에 인터럽트는 두 가지로 또 구별이 되는데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대해서 했었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CPU에서 명령어로 제공한다. 그렇죠? SVC. ARM의 경우는 SVC 명령어. 슈퍼바이저 콜 명령어. 우리가 코딩할 때 이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이제 CPU가 그걸 실행할 때 그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할 내용이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예요.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IO 장치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이벤트를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면 좀 약간 스킵을 하고 요 네스티드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숙제를 좀 내야 할 것 같아갖고 이쪽은 좀 다음 시간에 다시 오기로 하고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부터. 요거는 제가 바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이게 이제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컴퓨터죠. CPU가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있어요. 그렇죠? 메모리 안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 거고. 우리 프로그램은 코드 부분과 이 코드가 처리할 데이터. 그렇죠? 코드와 데이터. 여기에는 그냥 코드만 보여주고 있는데 코드와 데이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CPU는 그 인스트럭션을 명령어를 하나씩 읽어오면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그런 와중에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CPU와 메모리만 있으면 사람한테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 그렇죠? 이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다음에 사람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IO 장치라고 얘기하죠.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IO 장치가 있는데 여긴 타이머, UART, 이건 뭐 네트워크 카드, 그래픽 카드, 뭐 사운드 카드, 지금 뭐 사운드 카드 내장돼 있지만 키보드, 마우스, 뭐 와이파이 모듈, 그 블루투스 뭐 굉장히 많은 IO 장치가 있죠. 이런 IO 장치들이 전부 이 출력 요 핀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걸 이제 인터럽트라는 핀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키보드를 치면 혹은 마우스를 움직이면 제가 요 스포트라이트 요걸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 지가 어떻게 알고 컴퓨터가 어떻게 알고 이걸 보여줘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CPU가 뭔가 실행을 하기 때문이죠. CPU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해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그걸로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모든 IO 장치는
이렇게 인터럽트라는 출력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출력들이 CPU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암의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인풋이 있거든요. 암의 경우는 IRQ라고 하는 노멀 인터럽트 인풋과 FIQ라고 하는 패스트 인터럽트 인풋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 그냥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죠. 그렇죠? 큰 그림 설명이니까. 여기선 5개, 이 5개의 출력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기에 입력이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결을 하실 것 같아요?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아마도 제일 직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런 오어 게이트를 사용할 것 같아요. 오어 게이트,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만 언어 하나라도 일이 되면 출력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어 하나라도 일이 되면 출력이 일이 돼야 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갖고 만약에 키보드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요 선이 0으로 있었다가 1로 그냥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그러면 0에서 1로 됐으니까 오어 게이트니까 여기도 이렇게 될 거고 똑같이.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그러면 CPU는 이게 0으로 됐다가 1로 딱 됐으니까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구나 라고 감지를 할 수 있고 그 감지를 하면 이제 어떤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프로토콜이 하면 좀 이상하고 하드웨어 이제 설계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시 보여드리면 암의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벡터 테이블을 참조해서 이렇게 서비스 루틴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조할 때 요 1의 과정에서 하드웨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죠. 이런 일을. 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현재 돌아가는 프로그램, 요 상태. 현재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상태를 저장하려는 목적이에요. 요때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지금 CPU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상태, 그거를 저장하기의 목적이에요. 요거는 하드웨어가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루틴에서 하는 게 스택에다 푸시를 하고 스택에다가 이제 CPU 레지스터를 푸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할 일 하고 그렇죠? 자기 할 일 하고 노란색. 그다음에 이제 팝하는 거. 다시 이제 그 이 상태를 갖고 오는 거죠. 이 상태를 메모리에 저장된 상태를 갖고 오는 팝.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연결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좋겠는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안 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도 좋고 쉬운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인터럽트 컨트롤러라는 거를 아주 특별한 하드웨어죠. 이 특별한 하드웨어를 요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인터럽트 컨트롤러.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저게 필요할까?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너무나 쉽고 좋은데 직관적이고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해야 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재승 선생님 혹시 뭐 동시에 처리 이렇게 하면 동시에 처리할까요? 동시에 처리한다는 게 뭘 처리한다는 걸까요? 동시라는 게 인터럽트 두 개가 발생했을 때 똑같이 타이머 인터럽트, 유아트 인터럽트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 말인가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우선순위도 그렇고 누가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 그거를 알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죠? 볼까요? 우리가 IO 장치 얘기할 때 모든 IO 장치는 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태 레지스터. 타이머에도 있고 UART에도 있고 모든 IO 장치에는 상태 레지스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한 1000개의 IO 장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인터럽트가 발생해. 근데 5억 게이트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CPU로 들어가. 누군가 하나에서 인터럽트 발생했어. 그래서 이렇게 일이 됐고, 그럼 CPU가 뭐가 뭐 떴구나 뭐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요거 그다음에 ISR로 갈 텐데 그렇죠? 서비스 루틴으로 어쨌든 갈 텐데 처음으로 할 일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인터럽트를 건 거야? 라는 걸 알아내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 핸들러로 갈 테니까. 우리가 뭐 타이머 핸들러가 있고 UART 핸들러 소프트웨어 핸들러가 있고 이런 것들이 1000개가 있는 거죠. IO 장치가 1000개가 있으니까 핸들러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걸었는지를 알아내야 요로 점프할지 여기서 요로 점프할지 요로 점프할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알아내는 방법은 상태 레지스터를 읽는 거예요. 읽어서 체크를 해야 돼. 그 상태 레지스터는 메모리 매핑이 돼 있으니까 메모리 맵돼 있으니까 뭐 타이머에서 인터럽트 걸리면 프라이빗 타이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나요? 상태 레지스터 스티키 빛이 1로 세팅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하면 카운트다운 100부터 카운트다운해서 0이 된 거. 그렇죠? 예를 들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읽어갖고 요 특정 비트를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IS에서 할 일은 메모리 리드, LDR, 쟤를 읽는 거죠. 예를 들어서 R0에 그걸 읽어서 저장해. 저걸 읽어갖고. 그 다음에 컴페어를 해야겠죠? 컴페어. R0하고 뭐 2라고 같니? 같으면 네가 걸었네? 라는 거죠. 근데 아니면 어떡해? 그러면 얘도 읽어봐야 돼. 얘도 아니면 어떡해? 또 계속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1000번째 얘까지. 마지막 IO 장치에 있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읽어야 네가 걸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도대체 인스트럭션이 몇 개야? 이거 LDR 컴페어, LDR 컴페어 막 엄청나게 많은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해야만 비로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걸었는지. 그걸 우리가 interrupt response time 혹은 latency라고 얘기해요. latency, interrupt latency. T-latency, latency.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면 찾는 데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얼타임 시스템을 설계한다. 리얼타임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리얼타임 시스템의 얘는 뭐 차에 들어가는 뭐 브레이크 시스템, 자동차에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차가 바로 이제 응답을 해야 되잖아. 나 지금 바빠. 브레이크 걸었어? 브레이크 밟았어? 누가 걸었는지 체크를 해야 돼. 1000개 다 체크하고 그 시간 동안 1ms가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렇죠? 1ms 동안 응답이 없으면 차가 쓰지 않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좋은 예는 엔타이 볼레스틱 미슬. 제가 이제 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했어. 미사일을 발사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를 격추시키기 위한 미사일을 발사해요. 근데 그 미사일 안에 컴퓨터가 있는 거죠, 당연히.
컴퓨터가 있고 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시시각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요 로켓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시시각각 예를 들어서 뭐 1 마이크로세크마다 한 번씩 마이크로 새로운 요놈의 위치를 새로 막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누가 걸었는지 알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뭐 게임 끝난 거죠, 뭐. 그리고 어떻게 격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리얼타임 시스템을 설계할 때 설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누가 걸었는지 알아내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선순위. 이재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IO 장치, 타이머와 UART가 동시에 인터럽트를 걸었다. 그럼 누구부터 처리해 줄까? 라는 거죠. 어떻게 구현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우선순위를 일단 구현할 수 있을까요? 구현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요놈이 UART가 우선순위가 높다. 얘는 낮다라고 하면 얘 먼저 확인을 하면 되죠. 그렇죠? 메모리 맵된 AO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를 읽어갖고 먼저 읽어서 네가 걸었니? 네가 걸었으면 처리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에 얘를 타이머 레지스터를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 우선순위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대로 상태 레지스터를 체크를 하면 돼요. 소프트웨어에서. 그럼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는 구현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네스티드 인터럽트. 우리가 CPU가 이걸 실행하고 있고 인터럽트가 걸렸어. 예를 들어서 타이머가 UART라고 하죠. UART 인터럽트가 걸려서 ISR을 실행을 하는데 서비스 루틴을 UART ISR. 근데 요거를 처리하는 중간에 인터럽트를 또 허용할 수 있거든요. 내가 CPS라는 명령어로 interrupt enable ibit라고 하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중간이지만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가 더 높은 놈이 들어오면 내가 처리하는 중이지만 걔부터 처리할게 라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른 ISR로 갔다가 뭔가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여기서 UART가 높다고 그랬고 타이머가 낮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여기서 걸었어. UART가 걸린 상태에서 타이머가 걸었어 여기서. 그러면 그 신호가 얘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CPU 입장에서는 인터럽트 들어왔네? 그냥 점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가 낮은 타이머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UART를 나중에 처리하는 꼴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뭔가 역전이 되는, 그렇죠? 처리해서 역전이 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는 구현이 되지만 이제 완벽한 우선순위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간단한 로직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아주 특별한 하드웨어, 인터럽트 컨트롤러라는 특별한 하드웨어를 사용해요. 컴퓨터에서. 근데 이름부터 보면 장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Y Interrupt Controller APIC Advanced Programmable Interrupt Controller PIC Programmable Interrupt Controller or simply Interrupt Controller INTC Enable Disable Priority Interrupt Disruption and some more intelligence for faster response and better management. 네,
이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이런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드웨어를 추가하면 뭐요? 비용이 더 들잖아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워 소모도 많아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어넣는 이유는 이렇게 빠른 처리, 빠르고 좀 효과적인 처리를 하려고 인터럽트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름, 이거 인터럽트 컨트롤러라는 거를 이 제조 회사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을 해요. 그냥 명명. 기능은 거의 똑같은데 이름만 조금씩 달라. 이렇게 APIC, 약자가 이제 어드밴스드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컨트롤러. 인터럽트 컨트롤러인데 뭐 어드밴스드 뭔가 좀 이렇게 그래서 어드밴스된 그리고 프로그래머블하다. 당연히 프로그래머블 해야죠.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제조회사는 그냥 픽이라고 하기도 하고 H자 빼버리고 어떤 회사는 그냥 단순하게 인터럽트 컨트롤러 INTC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뭐 인텔리전트 인터럽트 컨트롤러 이름만 좀 다양한 것 뿐이고 기능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대해서만 하나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울 암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요. 지네릭 인터럽트 컨트롤러. 지네릭.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 지네릭 인터럽트 컨트롤러.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주요 기능은 뭐냐면 프라이어리티예요. 사실은 우선순위 설정. 이렇게 다양한 아주 많은 IO 장치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레지스터들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IO 장치 우리가 공부할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디바이스를 공부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야 될 일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은 레지스터를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의 기능을 이해하고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기능을 이해를 하고 얘가 제공하는 레지스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파악한 다음에 그 레지스터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그 우리가 건드린 거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적절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주요한 건 다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굉장히 많은 우선순위 레지스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이머를 위한 프라이어리티 레지스터, UART, 얘를 위한 프라이어리티 레지스터, NIC, 네트워크 카드를 위한 네트워크 카드 설정을 위한 프라이어리티 설정을 위한 레지스터.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프라이어리티 레지스터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그냥 우리 컴퓨터, 우리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에 그 블락 다이어그램, 하드웨어 블락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제 서버 시스템이죠. 여기 보면 두 개의 소켓, 두 개의 소켓에 이제 인텔 코어 i7이 들어가고 서버 시스템. 그게 이제 이렇게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칩셋, 여기 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칩셋. 여기서 보면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아요. 8259라고 불리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이미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IO APIC. APIC은 어드밴스드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컨트롤러라고 했죠. 이런 인터럽트 또 있고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또 프로세서 내부에도 있어요. 이렇게 APIC, 로컬 APIC이라고 해도 이렇게 이름 붙인. 그래서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면 여기 하나의 물리 CPU에 피지컬 CPU에 두 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걸 제공해서 하나의 물리 CPU에서 두 개의 스레드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로지컬 CPU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그래서 두 개의 로컬 APIC이 있고 요 경우에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넷, 또 네 개, 8개, 9개, 10개, 11개 11개나 되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있어요. 복잡해요 좀.
8259는 아주 뭐 한 40년 이상 된 인터럽트 컨트롤러인데요. 요거는 사실 없애도 되거든요. 없애도 되는데 있는 이유는 그 백워드 컴패터빌리티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짠 프로그램, 인터넷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아직도 돌리고 싶은데, 돌려야 하는데, 어느 컴퓨터에서, 오늘 산 컴퓨터에서. 근데 그 프로그램이 공교롭게 얘를 건드려. 8259.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에서는. 아주 옛날, 40년 전에 사용하는, 40년 전에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건드리는 소프트웨어를 아직도 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은 안 돌리죠. 그렇죠? 근데 그런 아주 이상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걸 집어넣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어느 컴퓨터 시스템에나 있다. 그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암이 제공하는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요거는 양경택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지네릭 인터럽트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버전, 시간에 따라서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하드웨어. 옛날에는 기본 기능만 제공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어드밴스된 지금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런 것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뭐 그런 기능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아키텍처가 기본 아키텍처에서 인터럽트 컨트롤러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나가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는 버전 1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기본 기능이지만 모든 버전 2, 3, 4에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냥 화이트보드를 사용할게요. 얘를 사용해서 설명할게요. 이거를 그냥 파워포인트를 따라가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따라갈 텐데 그 내용은 여기 제가 안 해놨네요. 좀 밑에 있을 텐데 여기 GIC 제가 나중에 이쪽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저기 어나운스먼트 여기다 업데이트 해 놓을게요. 어떤 부분을 읽으셔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죠. 요거면 요거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게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GIC에 대한 설명, 아주 이제 원론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문서가 암의 공식 문서죠. 근데 이 공식 문서를 읽고 이해하기 기능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근데 4장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레지스터라는 거에 대한 레지스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테이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거는 이런 레지스터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뭐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걸 왜 필요한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어떤 레지스터를 제공하는지를 공부하고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하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쭉 내려보면 또 이런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그런 레지스터들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다 이걸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면서 우리가 이건 뭐다 하면 지루하고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저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큰 그림. 일단 이렇게
GIC는 두 개의 큰 모듈로 구성이 되는데, 하드웨어 모듈, 디스트리뷰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인터페이스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ARM CPU가 있고, CPU, 그래서 여기서 ARM에는 IRQ와 FIQ를 이용해서 인터럽트가 전달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ARM 아키텍트가 하드웨어 아키텍트, 이 인터럽트 컨트롤러, 이게 이제 우리 GIC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네릭 인터럽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놈이에요. 근데 이 GIC 아키텍트가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거를 설계할 때 이 전체 아키텍트를 할 때 뭐를 생각을 했냐면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PU 넘버 1, CPU가 8개까지 있는 CPU 넘버 7, 8개까지 있는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얘를 GIC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터는 하나가 있고, 큰 하드웨어 모듈이 있고, CPU 인터페이스라는 하드웨어는 각각의 CPU에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 전용 하드웨어. 그러니까 8개 CPU가 있으니까 8개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가. 그죠? 근데 우리 제드보드, 우리 징크 시스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일단 2개의 CPU만 있어. 2개의 CPU만 있는 거죠. 암이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암이라는 회사는 IP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Intellectual Property, IP, Intellectual Property. 그렇죠? 이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를 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암이라는 회사는 IP, 이 설계한 이 설계를 라이센스를 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라이센스 받고 LG가 라이센스 받고 돈을 내야 되죠. 그렇죠? 돈을 내서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에서 그래? 이거 8개까지 지원을 하는 컨트롤러라고? 근데 나는 2개의 CPU만 필요한데? 뭐 2개, 이거는 안 쓸 건데? 그러니까 라이센스 받은 회사에서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LG도 마찬가지고. 나 라이센스 받고, 그 다음에 4개의 CPU만 필요한데? 우리 시스템에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에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만 하면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거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지네릭이라고 진 것도 IP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고, 이런 템플릿을 제공하면 라이센스 받은 회사에서 지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뭐 그걸 갖고 이제 칩을 제조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지네릭이라고 뭐 쓴 것 같기도 해요. 뭐 하여튼 이름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럽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뭐 타이머 인터럽트가 들어오고, UART 인터럽트가 들어오고, GPIO 인터럽트가 들어오고, 뭐 IO 장치가 굉장히 많이 붙을 수가 있죠. 근데 몇 개의 IO 장치까지 붙을 수 있냐면 1020개까지. 이 개수가 1020개의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왁구를 만들어 놨어요. 1020개의 IO 장치니까 뭐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웬만한 컴퓨터 시스템은 다 뭐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020개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각각을, GIC에서는 그 아이디를 부여를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머는 아이디 29번. 영모부터 뭐 시작해요. 아이디 영모부터.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여기 안 쓰고, 아이디 29번.
GPIO는 61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마지막 거는 1019번. 이렇게 아이디를 할당을 했어요. 뭐 당연한 거예요. 컴퓨터는 0과 1을 처리하기 때문에 뭐 저는 타이머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가 처리하려고 하면 어떤 숫자로 돼 있어야 되니까. 29번은 타이머, 61번은 뭐 GPIO, 뭐 그렇게 그렇죠. 이 숫자를 갖고 그 IO 장치를 이제 그 구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IO 장치에 따라서 이 아이디가 고정이 돼 있다. 일단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디스트리뷰터는 뭔가? 디스트리뷰터의 주요 기능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디스트리뷰션, 인터럽트를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개의 CPU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GPIO에서 인터럽트를 걸었어요. 스위치를 우리가 올렸어. 제드보드에 스위치를 딱 올렸어.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거든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그 인터럽트를 너는 누구한테 보낼래? CPU 제로한테 보낼래? 아니면 CPU 세븐한테 보낼래? 디스트리뷰션, 분배, 디스트리뷰션. 그거를 위해서 이제 타겟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타겟.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레지스터니까. 그죠? 레지스터예요, 결국은. 알아야 될 게. 타겟 레지스터가 있어갖고 얘는 8비트야. 8비트. 왜? 8개의 CPU가 있으니까. 8개의 CPU. 그래서 첫 번째 bit을 세팅 1로 딱 하면 그러면 인터럽트. 얘가 들어왔어? 그러면 얘를 1번 여기 요놈한테 CPU 제로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 비트를 세팅 1로 세팅하면 그거는 7번. 그렇죠? 0번부터 1, 2, 7까지 있잖아. 8비트. 그러니까 어떤 비트를 세팅하냐에 따라서 그거를 어떤 CPU에서 보낼까라는 그 레지스터예요. 타겟 레지스터. 별로 어렵지 않죠? 타겟 레지스터.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겟 레지스터 8비트 하나면은 안 돼. 하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인터럽트 1020개의 IO 장치가 붙을 수 있는데, 그렇죠? GPIO는 그래. GPIO는 뭐 CPU 7한테 보내. 그러면 얘는 어떡할래? UART.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타겟 레지스터도 1020개가 있어야 돼. 1020개. 그렇죠? 인풋이 1020개니까. 그러니까 ID 제로. 첫 번째 거는 요놈은 ID 제로. ID 넘버 제로를 위한 놈이고 두 번째 거는 ID 넘버 1을 위한 놈이고 마지막 거는 ID 넘버 1019를 위한 타겟이고. 그렇죠? 열고. 예, 지금까지 뭐 괜찮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까 그 스펙을 좀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레지스터가 여기 보면 디스트리뷰터 GICD로 시작해요. 디스트리뷰터는 지네릭 그렇죠? GICD 디스트리뷰터 언더바로 시작을 해요. 이름이. 그래서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타겟 레지스터. 요거 얘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각각의 레지스터가 4바이트씩이에요. 4바이트. 2번, 3번. 그러니까 하나의 레지스터, 타겟 제로 레지스터가 예를 들어서 얘를 홀딩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타겟 넘버 제로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타겟 제로 레지스터에
4개의 타겟을 설정할 수 있죠. ID 0부터 ID 3까지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럼 61번 요 GPIO 인터럽트를 위한 타겟을 설정하려면 어떤 레지스터 타겟 여기 0번이었었는데 뭐를 건드려야 될지를 판단을 할 수 있죠. 계산해 보면 15번일 거예요. 15번. 그렇죠?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15니까 16개잖아. 레지스터가. 16개에 4개, 하나, 둘, 셋, 넷. 4개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64, 요거 24, 64개. 0부터 63까지를 커버하는 거죠. 여기까지 0부터 15면 0번부터 63까지. 그러니까 타겟 15번 레지스터를 건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레지스터의 크기가 4바이트예요. 다. 일반적으로 32B CPU는 뭐 그러니까.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레지스터는 우리가 여기서 좀 화이트보드가 좀 좁아서 좀 지우고 두 번째 레지스터는 프라이어리티 레지스터가 있어요. 우선순위 레지스터. 프라이어리티 레지스터. 요것도 8비트. 각각이 8비트.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놈은 똑같아요. ID 넘버 제로를 위한 프라이어리티. 그렇죠? 그 다음 8비트는 넘버 1을 위한 프라이어리티. 똑같아. 요거랑. 넘버 2, 넘버 3를 위한 프라이어리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한 1020개 IO 장치가 있으니까 1020개가 있어야 돼. 그렇죠? 1020개. 그 다음에 아까 요거랑 똑같이 프라이어리티 레지스터도 4바이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레지스터가 프라이어리티 넘버 제로 레지스터가 4개의 4개의 바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다시 보면 지금 저 거를 말씀드린 게 요거죠. 4-14 프라이어리티 요거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레지스터가 이제 각 4개의 IO 장치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뭐 ID 넘버 제로에 대한 우선순위, 그렇죠? ID 넘버 제로, ID 넘버 1 장치에 대한 우선순위, ID 넘버 2 장치 우선순위 그렇게 보면 이 레지스터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타겟 제로부터 뭐 타겟 256까지 있어야 되나? 그렇죠? 256개의 레지스터가 있어야 아마도 255개인가요? 1020이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요 타겟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255개의 이 프라이어리티 레지스터가 있어야만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테이블에 보면 여기 맵을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타겟을 설정을 하는데 이 레지스터 되게 많잖아요. 255개. 그래서 800부터 시작해서 BF8까지. 이걸 따져보면 256개예요. 똑같이 프라이어리티도 마찬가지. 400부터 시작해서 뭐 7F8까지 255개거든요. 따져보세요. 그러면 255개예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 그리고 암에서는
뭐 다른 인터럽트 컨트롤러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숫자가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이디 넘버 0 여기다가 뭐 5 여기다가 7 1번은 7 너의 우선순위는 1번 IO 장치 너의 우선순위는 7 3번 IO 장치 너의 우선순위는 3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팅했다 라고 하면 얘가 제일 높은 놈이고 3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우선순위 7 요놈이 제일 낮은 우선순위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네, 그거 그냥 그거는 뭐 그 얘네들이 만든 룰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됐고 이게 이제 아주 주요한 기능이에요. 디스트리뷰션 타겟 설정하고 각각 IO 장치에 우선순위 설정한다. 거기까지가 디스트리뷰터의 주요 기능이야. 그러면 이제 CPU 인터페이스로 가보죠. 여기서 얘 주요 기능을 한번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프라이어리티 매스크 레지스터가 있어요. 이 레지스터의 이름은 얘는 GIC 똑같이 GIC로 시작해요. CPU 인터페이스 PMR.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CPU 인터페이스 요거 이렇게 되죠. GIC 그렇죠? CPU 인터페이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딨나요? 요거 PMR Priority Mask Register라는 놈이에요. 걔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의 스레시홀드 문턱값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우선순위의 스레시홀드를 설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PIO에서 인터럽트를 걸었다고 해보죠. 우리가 스위치를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푸시업 했어. 스위치를 눌렀어. 그러면 요 타겟에 따라서 타겟이 뭐 CPU 제로로 가게 설정했다고 보죠. 그리고 우선순위도 뭐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트리뷰터가 인터페이스한테 인터럽트를 전달을 해. 그럼 얘가 판단하는 거야. 그 인터럽트가 우선순위 지금 발생하는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가 충분히 높은지 그거를 여기다 설정하는 거예요. 충분히 높은지가 뭐야? 문턱값보다 높으면 예를 들어서 GPIO 인터럽트를 뭐 7로 세팅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10이라고 하죠. 문턱값을 10이라고 설정했다고 가정하지. 그러면 숫자가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하드웨어는 7하고 얘를 비교할 거예요. CPU 인터페이스가 7 얘랑 얘가 비교해. 10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더 높죠. 7이. 그러니까 얘를 이제 포워딩을 해주는 거야, CPU한테. 근데 만약에 뭐 우선순위 문턱값을 뭐 1로 했다라고 하면 7이 여기 들어와도 뭐 포워딩 못 하는 거죠. 그죠? 얘가 문턱값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설정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개 더 있는데 뭐냐면 여기 Acknowledge Register라는 게 있어요. IAR, Interrupt Acknowledge Register. 이게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보면 소프트웨어에서 뭐 헬로 월드를 CPU가 처리하는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라고 보죠. GPIO. 그러면 여기 ISR에서 그죠? 누가 인터럽트를 시켰는지, 누가 인터럽트를 발생시켰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GPIO 핸들러
혹은 뭐 타이머 핸들러, 혹은 뭐 UART 핸들러. 그 IO 장치를 위해서 만든 핸들러로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내야 되잖아. 도대체 인터럽트 온 거야? 그죠? 그때 얘를 읽어보면 돼요. IAR을 읽으면, 그죠? 그래서 read IAR. 예를 들어서 GPIO가 걸었다라고 하면 GPIO의 아이디는 61이라고 했잖아요. 번호. 여기에 하드웨어가 61이라고 기록을 해놔.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할 일은 이건 하드웨어가 기록을 해놓는 거니까 소프트웨어가 할 일은 얘를 그냥 읽어보면 돼요. 리드. 얘를 읽어오면 돼. 그렇죠? 읽어오는 거 어떻게 읽어와? 메모리 맵드 돼 있으니까 LDR. 그렇죠? LDR 명령어로 그 위치에서 요거의 위치에서 읽어오면 R0에 61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레지스터 하나만 읽으면 누가 인터럽트를 걸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읽으면. 근데 아까는 되게 힘들었잖아요. 아까 다시 이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누가 인터럽트를 걸었는지 알아낼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 하지만 지금 인터럽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얘 하나만 읽으면 누가 걸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이 뭐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되게 중요한 레지스터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레지스터가 있는데 interrupt end of interrupt 레지스터가 있어요. end of interrupt. interrupt의 끝이라는 소리겠죠? interrupt의 끝. 그게 어떤 거냐면 요거죠. EOIR. 지금 말씀드린 게 요거 IAR이고 acknowledge. 그 밑에 있는 게 EOIR. 여기 보면 read only라고 되어 있잖아요. IAR은. acknowledge register는 소프트웨어가 얘는 무조건 read밖에 할 수 없어. 여기다 이거는 하드웨어가 세팅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할 일은 이렇게 읽는 거야. 읽어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 펌웨어, 그죠? 로우 레벨 코드, 펌웨어를 설계할 때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랙션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는 하드웨어가 하고 뭐는 소프트웨어가 한다. 소프트웨어가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드웨어는 어떻게 반응한다. 라는 것들이 이런 스펙에 요걸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 요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하는 일, 그러면 그거를 갖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거를 파악할 수 없으면 맨날 그 동료 선배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아, 이거 도대체 뭐예요? 그래, 이렇게 짜라고 그러면 그렇게 짜야 돼요? 아, 잘 모르겠는데. 알았어요. 그냥 짜고 돌아가면 해피. 안 돌아가면 또 물어봐. 영원히 물어봐야 되죠. 나는 모르겠어. 영원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 기분 되게 안 좋죠, 그러면. 누구한테 계속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 되게 안 좋죠. 제대로 하려면 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end of interrupt register 여기다 뭘 해야 되냐? 핸들러. 저 여기로 GPIO 핸들러로 점프했어요. 이걸 알아내서. 그래서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얘 레지스터에 같은 값을 여기서 150 값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서 스토어겠죠. 그러니까. str로 지금 R0에 있다면 요 end of EOIR에다가 그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61이 여기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럼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드웨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인터럽트 처리 끝났어.
인터럽트 다 끝났어 처리라고 알려주면 하드웨어는 그러면은 그 다음 인터럽트를 준비를 하는 거지. 아, GPIO 끝났어? 그렇지 않아도 UART 인터럽트가 지금 펜딩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거 보낼게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인터랙션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인터럽트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랙션. 사실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하드웨어를 직접 건드리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하이 레벨로 하는 것도 어쨌든 레지스터를 건드리죠. 하지만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하이 레벨로 C로 한다, 자바로 한다. 결국 다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하이 레벨 프로그램을 쓰니까 레지스터라는 이름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결국은 다 그걸 건드리는 거죠. 컴파일러가 다 컴파일을 해서 이 레지스터 건드리고 쟤를 건드리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로우 레벨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이 레벨에서 직접 건드리게 돼요. 예, 여기까지 됐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레지스터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디스트리뷰터와 이제 인터페이스 중요한 레지스터를 설명드렸고 그 외에도 뭐 enable, 뭐 disable 그런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스트리뷰터 얘를 사용할 거야? 그래 그럼 enable 해야지 뭐 액티브 시켜야지 활성화 해야죠 뭐 그거를 위한 레지스터 그게 요거 컨트롤 레지스터라는 거에 보면 여기 enable 있죠. 여기 컨트롤 레지스터에 한 bit밖에 없어요. enable. 너 디스트리뷰터 사용할래? 사용해야죠. 그래야지 인터럽트를 포워딩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글로벌 enable이라고 하고 왜냐면 디스트리뷰터 전체를 이제 enable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인터럽트 요 인풋들 각각을 enable 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각각. 여기서 보면 요거예요. interrupt set enable 보면은 이제 각각의 인풋을 enable 시키는 레지스터예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뭐 enable 레지스터 0번은 32빛 레지스터고 첫 번째 비트는 이 ID 넘버 제로를 위한 enable. 그렇죠? 얘를 1로 세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ID 넘버 제로에서 들어오는 인터럽트. 얘를 받을게. 마지막 거는 뭐 31이겠죠? ID 넘버 31. 그렇죠? 그래서 32개의 인풋, 32개의 인풋을 이제 enable 할 수 있는 게 요 enable 제로. 그러니까 하나 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또 이제 enable 넘버 1 레지스터가 있어서 얘는 ID 32번. 얘는 뭐 ID 63번. 뭐 이런 식으로. 32개. 몇 개,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네, 그런 이제 enable이 있고 디스트리뷰터에 enable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에도 enable 레지스터가 있어요. 요 모듈, 요 하드웨어 사용할래? 요 액티브 시킬래? 활성화할래? 그죠? 보면 여기 인터페이스 첫 번째 거 컨트롤 레지스터 보면 여기 얘도 한 비트밖에 없죠. enable 요 비트를 1로 세팅하면 이제 enable 그렇죠? 들어오는 거를 받아서 이제 뭐 포워딩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간단해요. 근데 그거를 세팅해야지만 동작을 하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주요한 레지스터예요.
데모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데모는 타이머. 우리가 뭐 지난번에 중간고사에 전에 배웠던 프라이빗 타이머 요거예요. 요걸 다운받으셔서 해보시면 되고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놔서 예, 이미 제가 요 프로젝트도 만들어 놨어요. 소스 코드를 뭐 잠깐 본 다음에 그다음에 뭐 데모를 보여드리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우리가 만든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우리가 만든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다. 그거를 위해서 이 인스트럭션을 실행해야죠. MCR, V bar register, 벡터 베이스. 벡터 베이스가 뭐예요? 요거 인터럽트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세팅하는 V바. 그래서 요거를 세팅했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있는 거는 뭐예요? CPS, Change Processor State. 그래서 인터럽트를 IBIT. CPSR에 IBIT이 있잖아요. CPSR에 IBIT이 있는데 얘를 1로 세팅하면 뭐예요? CPU가 인터럽트를 안 받겠다는 거지. 이네이블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CPU 내부에도 enable, disable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들어와도 안 받겠다는 거지. 인터럽트가 들어와도 1로 세팅하면. 여기도 enable 있고, 얘도 enable이 있고, 그 다음에 IO 장치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enable이 있고, 하여튼 enable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enable 시켜야지만 제대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interrupt disable을 시키는 거죠. disable. 얘를 1로 세팅하겠다는 거죠. 왜? 아직 CPU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안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화하기 전에 일단 그때 인터럽트 발생하면 안 되니까. 초기화 후에 인터럽트 발생하면 그때부터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팅할 때 그렇게 처리되잖아요. 컴퓨터 부팅할 때 부트업 코드를 보통 부트업 코드에서는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시켜요. 시스템 셋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네이블 준비가 된 다음에 인터럽트를 받는 거지. 뭐 당연한 거죠. 준비도 안 되는데 인터럽트 걸리면 어떡해. 막 아무데나 막 이상한데 테이블 가서 실행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이네이블 요거 CPSR 이네이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GIC 셋업이에요. 셋업. 디스트리뷰터와 인터페이스를 세팅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뭐 ID 레지스터를 그냥 읽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보통 이제 하드웨어 설계를 하면 거기도 ID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읽으면 이게 지금 뭐 CPU의 경우 코어 i7 2세대인지 2세대에서 몇 번 뭐 리비전 한 건지 그런 정보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거죠. 요거에 넘어가시고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요 컨트롤 레지스터에 요걸 몽창 디스트리뷰터 이네이블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제 이거야. 컨트롤 레지스터로 디스트리뷰터 활성화 요거를 실행하면 그 다음에 지금 프라이빗 타이머를 사용할 건데 우리가 공부했던 그 프라이빗 타이머의 아이디는 29번이에요.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29번. 요게 프라이빗 타이머의 이름이에요. 29번에. 그러니까 29번 관련된 여기 29번 관련된 레지스터를 세팅할 거예요. 프라이어리티도 그렇고
그러니까 29번 아이디에 해당하는 프라이어리티. enable도 그렇고 29번에 해당하는 enable 그거를 세팅을 해줘야죠. 그래서 먼저 보면 enable부터 했네요. enable. 그래서 1을 29배 시프트. 왜냐하면 여기 enable 제로 마침에 있는데 맨 마지막 게 아이디 31번을 위한 enable이고 그 옆에가 이제 아이디 30번을 위한 enable이고 그 옆에가 29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건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29번.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포지션을 시키기 위해서 1이라는 거를 그렇게 29비트 시프트를 시킨 거죠. 그 위치에다가 1을 29빛 왼쪽으로 시프트. 그래서 요 빛에다가 여기다가 1을 딱 쓰려고. 그래서 스토어를 하면 이제 enable이 되는 거고, 타이머 인터럽트 enable.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프라이어리티는 지금 우리가 10으로 세팅하려고 그래요. 이건 지우고. 프라이어리티 레지스터가 있는데 29번이기 때문에 48, 32 4개 하나의 레지스터가 4개의 인풋, 그렇죠? IO 장치 세팅을 하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프라이어리티 제로니까 프라이어리티 넘버 29번이면 48, 32 32번 1번이면 48 7번을 건드려야겠네. 0부터 시작해서 7번 그럼 8개니까 48, 32잖아. 그렇죠? 거기에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는데 32빛 맨 마지막 게 ID 31번을 위한 프라이어리티고 8비트 얘가 30번 얘가 이제 29번 그러니까 요 8비트 두 번째 바이트 그러니까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 프라이어리티를 하기 위해서 10을 세팅하기 위해서 10을 8비트 시프트 그러니까 여기 요 위치에 그렇죠? 10 요 위치에다가 해놓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 인스트럭션으로 하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됐어요. GICC 요거 CPU 인터페이스 요거 여기서 할 거는 매스크 레지스터. 일단 걔를 활성화. 이놈 활성화 전체. 이 몽창 활성화하는 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컨트롤 레지스터를 이제 일로 세팅해요. 그 다음에 매스크 레지스터. 얘가 이제 문턱 값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우선순위 문턱 값. 이거보다는 높은 놈이 들어와야 CPU한테 줄 거야. 전달할 거야. 라는 거지. 문턱 값을 뭘로 했냐면 FF로 했어요. 8비트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죠. 다 1로 세팅한 거니까. 근데 FF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라이어리티는 숫자가 작을수록 크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값으로 설정했으니까 의미는 뭐냐면 어떤 놈이든 들어오면 그렇죠? 다 그냥 일로 CPU한테 보내겠다는 거지. 제일 낮은 우선순위니까. 그렇죠? 로이스트. 문턱 값을 제일 낮은 놈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럽트가 들어와도 다 그냥 CPU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인터럽트 설정 끝. GIC 설정 끝. 자, 다시 여기서 보면 그렇죠. 여기까지가 아까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디스트리뷰터 디스트리뷰터 설정이고 그 다음부터가 CPU 인터페이스 설정.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설정을 해야 되잖아. 타이머. 얘를 동작시켜야 되잖아. 타이머를.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냥 그 타이머 설정하기 전에 동작 모드를 설정해야 되잖아. 그게 이거예요.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하고 오토 릴로드 계속 카운트다운 하라는 거지. 그다음 타이머 이네이블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나 인터벌, 타임 인터벌 어떻게 설정했나요? 타임 인터벌. 타임 인터벌을 1, 0이 6개. 그럼 100만? 하여튼 뭐 그냥 우리 십진수로 생각하면 대충 100만. 그렇죠? 대충 100만으로 설정을 했네요. 100만 카운트다운에서 0이 되면 이제 다시 카운트다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머 설정 끝. 이걸로. 그죠? 타이머. 이제 주기적으로 뭔가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냥 카운트 값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그 다음에 forever loop. 영원히 그냥 한번 체크하면서 뭘 체크해? R0, R1, R2. 카운터 값을 체크해보고 스테이터스 체크해보고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쭉 그냥. 그러면 주기적으로 인터럽트가 걸릴 거고 그럼 뭐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암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IRQ와 FIQ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지금은 IRQ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기본 세팅이 IRQ. IRQ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노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벡터 테이블에서 우리가 만든 벡터 테이블에서 옵셋 18 요거 얘를 실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0x18 다시 여기 보면 옵셋 0, 옵셋 4, 8, C 10 4식도 하는 거죠. 14, 18 얘를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세팅해 볼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을 계속 시키면서 브레이크 포인트 세팅하면 얘를 딱 실행할 때 스탑하겠죠. 여기서. 서비스 루틴을 가볼게요. 서비스 루틴, 요게 서비스 루틴이죠. 아까 그거. 여기서는 acknowledge register를 읽어요. 자, 아까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지금의 경우는 60일이 아니라 29번이 기록이 돼 있겠죠. 하드웨어에 의해서. 왜냐면 타이머의 아이디가 29번이니까. 그렇죠?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29번이 될 거고 서비스 루틴에서 요 acknowledge register를 읽으면 R3에 29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지. 아, 29번. 아, 프라이빗 타이머구나. 그러면 적절한 핸들러로 점프하게 하면 돼. 타이머 인터럽트 핸들러로.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점프 안 하고 이 데모기 때문에 이 LED 그냥 읽어보고 LED 톡을 시켜보고 LED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end of interrupt. 아까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요 EOIR 인터럽트 처리 끝나면 끝에 여기다가 읽은 값을 그대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29를 소프트웨어로. 그러면 뭐야 그게? 아, CPU 인터페이스한테 나 처리 끝났어. 처리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소프트웨어 흐름이 근데 요 전에 하나 또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타이머 있잖아. 프라이빗 타이머. 그 상태 레지스터 카운트다운 될 때마다 볼게요. 프라이빗 타이머. 요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상태 레지스터 그렇죠? 거기에 요 카운트다운 돼서 0이 되면 요게 이벤트 플래그가 1로 세팅이 되는데 하드웨어가 세팅하는 거죠. 근데 얘를 소프트웨어로 클리어 해줘야 돼, 0으로.
소프트웨어로. 그 말이 이거죠. 이벤트 플래그가 를 클리어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로. 그 동작을 지금 이 코드가 하는 거예요. 요거. 스티키 빛을 이제 클리어하는 거지. 그래야만 타이머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타이머한테. 여기 타이머가 있고, 그렇죠? 타이머, 프라이빗 타이머. 여기에 상태 레지스터가 있어갖고 얘가 하드웨어가 1로 세팅할 거예요. 1로. 언제? 카운트다운에서 0이 되면.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0으로 클리어해 줘야 이 IO 장치도 아는 거야. 아, 뭔가 처리가 됐구나. 카운트다운 0 됐는데 그걸 처리했구나. 라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인터럽트를 보낼 때 또 다음 카운트다운에 또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두 군데예요. 인터럽트 처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머 레지스터는 엔드 오브 인터럽트. 걔는 뭐냐면 CPU 인터페이스한테 알려주는 거야. 아, 나 처리 끝났어. 그 인터럽트 컨트롤러한테 알려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해당 IO 장치한테 알려주는 거 두 개. 두 번째. 두 군데다 다 알려줘 있대요.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해당 IO 장치에다가. 예, 제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보드를 켜고 네, 여기서 스탑을 하고 제가 일단 여기다가 세팅 요 브레이크 포인트 확인하시면 되죠. 브레이크 포인트 21번 라인 21번 21번 라인에 세팅이 돼 있죠. 요 21번 라인 21번 제가 더블 클릭했으니까 됐고 레지스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클리어하면 뭐 i비트가 1로 되는 거니까 현재 1이네요 이미. 그래서 뭐 일단 똑같이 변함이 없겠고 스택 포인터 셋업을 하고 동작 모드를 바꾸면서 이렇게 하면 IRQ 모드로 들어가고 IRQ 모드에 스택 포인터 셋업 13으로 바꾸면 슈퍼바이저 모드 바뀌고 동작 모드가 M비트가 그렇죠? 그래서 바꾸고 FIQ 모드 바꾸고 그냥 스택 포인터를 세팅하기 위해서 동작 모드를 바꾸고 세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빅터 테이블을 내 거 사용할 거야 라고 해준 다음에 인터럽팅 이네이블 그 다음에 이제 GIC 세팅하는 거죠. 쭉 세팅하고 프라이어리티 세팅 CPU 인터페이스 CPU 인터페이스 저거 세팅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 세팅 그 다음 타이머 세팅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 이제 뭐 동작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냥 R1, R2, R3의 카운터 값 보면 뭐 카운트 다운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뭐 카운트 다운 하는 값이 좀 보이긴 하죠. 100만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뭐 계속 이렇게 F5를 치면 좋겠지만 100만 번 칠 수는 없으니까 100만 번 칠 수는 없으니까 이걸 F8을 누르면 지가 계속 돌고 있다가 이제 0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F8 딱 여기서 스탑하네. 인터럽트가 걸리니까 여기서 스탑하죠. 벡터 테이블에 여기서. 그러면 F8, F5 다음 명령어는 요거. 그렇죠? 근데 이제 에크날로지를 읽어요. 그럼 F5 그뭐 R3에는 29가 들어가 있겠죠. 29. 타이머의 아이디는 29니까. R3에는 29. 그렇죠? 29가 들어가죠. 이렇게.
10진수로 29, 16진수로 1D.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LED를 그냥 심심하니까 톡을 한번 시키고 이렇게 켜주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타이머의 그 상태 레지스터를 여기 아까 얘기했던 상태 레지스터 저 걔를 1로 이제 0으로 세트 클리어 해주고, 그다음에 end of interrupt 끝났다라는 그거를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까 인터럽트 된 위치로 요거를 실행하면 이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F8을 누르면 지금 카운터가 그 오토 릴로드 모드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이거 하는 거잖아요.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F8을 누르면 또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속 가게 할게요. 그냥 F8으로. 그럼 LED가 토글이 되겠지. LED F8 서비스 루틴 실행을 하니까 또 한 번 누르면 F8 토글 되고 또 걸리고 여기서 또 더 걸리고. 그렇죠? F8 누를 때마다 여기서 스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워보고 그 다음에 F8을 누르면 여기서 스탑을 안 하고 계속 그냥 LED 톡을 시키겠죠. 이렇게 토글이 되는 거죠. 인터럽트가 주기적으로 계속 걸리니까.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요 정도만 되면 이제 숙제하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예제 코드를 제공해 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뭘 붙여갖고 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시계. 그렇죠? 시계.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간이 가도록. 59초면 그 다음에 이제 1분, 분이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60분이 되면 이제 시간이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그 이상한 게 요 명령어인데, 명령어. 이제 요 그림 보여드리면 인터럽트 처리할 때 큰 그림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CPU 레지스터를 3개 저장하고 대피시키고 내가 할 일 하고 서비스 루틴에서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복구하는 그건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터럽트 된 요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3번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명령어가 인터럽트의 종류, 익셉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약간의 그 링크 레지스터 값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럽트의 IRQ의 경우는 4를 빼주라고 돼 있어요. 스펙에 따르면 암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저분하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4를 뺀 거예요. 여기 보면 4를 이렇게 뺐잖아요. LR에서 4를 뺐어. 그래서 PC에 저장을 해. 왜냐하면 스펙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4를 빼라고 했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인터럽트 된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럽트의 종류에 따라서 지난번에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경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조정할 필요가 없고, 하지만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경우에 FIQ와 IRQ의 경우는 4를 빼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익셉션, 다른 익셉션의 종류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다시. 그게 별로 유쾌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일 과정에서 링크 레지스터에 하드웨어가 저장한다고 돼 있잖아. 돌아올 곳의 주소를. 그렇죠? 근데 돌아올 때 요 LR 저장한 값에서 빼라는 소리죠. IRQ의 경우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드웨어 메커니즘을 모르면 되게 답답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 기분도 안 좋고, 지가 빼서 저장을 했으면 애초에 하드웨어가 저장했으면 뭐 그냥 뺄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한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리턴할 수 있는데 빼지 않고, 그래야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도 이해도 속속 잘 되고 좋은데 왜 하필이면 빼라고 할까? 제가 설명 하나 드리면 파이프라인 때문에 그래요. CPU의 파이프라인 설계, 배치, 디코딩. 보통 이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건 컴퓨터 아키텍처 얘기예요. 이거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쪽을 또 모르시면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설명을 들으시고 그냥 조금 감만 좀 잡으세요. 감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키텍처를 모르면 수업을 뭐 안 들으셨으면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 거라서 그냥 아무거나 제가 쓸게요. 제가 R2, R3, R1 그냥 그다음에 LW 인터럽트가 이렇게 걸렸다고 해보죠. 이게 이제 클락이고 이 5단계를 거쳐야 이 명령어가 실행이 돼. 그다음에 똑같이 전부. 근데 인터럽트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죠. IRQ가 대충 요쯤에서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인터럽트가 딱 요 시간에 들어왔어. 요 시간에. 그러면 CPU 입장에서는 요 시간에 보면 요 3개의 명령어를 얘를 전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전에도 있죠. 메모리 액세스 라이트백 그 전에 명령어 뭐가 됐던 2개가 더 있어요. 요 5개의 명령어를 CPU에서 처리 중에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끝내고 어느 명령어까지 끝내고 스탑할까? 그 고민이 되는 거지. CPU 입장에서, 하드웨어 입장에서. 이제 ARM 아키텍트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실행 단계까지 있는 명령어는 끝내고, 그러니까 얘까지는 끝을 내고 나머지는 실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터럽트 걸리면 여기까지만 실행하고 그다음에 ISR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곳은 여기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헬로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쭉 여기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실행하고 그렇게 봤을 때 프로그램 카운터를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애드 명령어가 그냥 100번째에 있다고 하고 서브 명령어는 4 더한 거 104번지 얘는 108번지에 있겠죠. 이렇게 있다고 보면 프로그램 카운터를 보면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100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지금 읽어왔고 이 시간에서는 CPU가 디코딩 상태에는 add라는 명령어를 해석을 하고 있고 디코딩을 하고 있고 그때와 동시에 2번째 명령어를 읽어오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서브 명령어를 읽어오고 있어. 그게 이제 104번째에 있거든요. 다음 클락에 보면 실행 단계에서는 add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하기를 하고 있고 CPU가 동시에 서브라는 명령어를 해석을 하고 있어. 동시에 108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읽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엑스큐션 단계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미 바뀌어 있거든요. 108로. 요거를 바뀌어 있어요. 네, 근데 ARM 아키텍트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엑스큐션에 있는 요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LR에 저장해버린 거예요. 108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CPU는 실행을 요 100번째에 있는 명령어까지만 실행을 하는데 LR에는 108에 있는 명령어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것은 근데 여기야.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4를 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R에 있는 거에서 4를 빼야 104가 되니까 그래야 이제 제대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설계를 한 배경에는 이제 인베드 시스템, 인베드 프로세서라는 배경이 있어요. 이제 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CPU를. 그래야만 30년 전에 ARM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인베드 CPU 회사로 만들었고 CPU를 싸게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사니까. 싸게 만든다는 얘기는 트랜지스터를 적게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것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 애더를 하나 추가를 하면 이거를 하고 살을 해서 얘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비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그대로 그냥 LR에 저장하기로 한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야 뭐 그냥 사이드 스토리, 좀 프로그램을 편하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숙제를 위해서.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